계엄 사태가 나타난 이후에 그 외국인들이 뭘 샀냐, 금리 인하 수혜 섹터가 주가가 오를 때 같이 못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시기에도 성장률을 보시면은 역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한 달 100% 무료 제공.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김주영 연구원입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희의 내년도 계엄 사태 이후의 전망과 그리고 내년도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의 생각을 이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계엄 사태가 나타난 이후에 시장이 많이 이제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은 항상 외국인을 위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외국인들이 뭘 샀냐 집중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주로 사시는 것들이 최근에 네이버, 하이닉스, 그다음에 좀 방산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것들, 바이오, 그다음에 다시 또 카카오 같은 성장주,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사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옆에 또 자료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도 순매수하는 상위 종목들을 보면 대체로 이제 JYP, 그다음에 YG, VT나 그리고 삼청단제약, ST팜, 셀바스 AI도 좀 많이 샀네요. 그리고 관련해서 루닛 이런 AI 쪽도 많이 사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사게 되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다 성장주 위주의 종목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파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대체로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금융주들, 현대차, 그 다음에 LG전자, 그리고 LG화학과 같은 이제 보통의 말하는 실적주들 위주로 이제 팔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나타나냐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종목들로 이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 CPI 자체에서도 좀 전망치와 부합을 하게 되면서 올해 마지막 하는 FOMC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가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대체로 보는 게, 시장은 이제 마지막 FOMC에 연준이 금리를 0.25%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으로, 시장 자체는 지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주가가 내려앉았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인데,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에서 대체로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된 그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대체로 성장주, 금리 인하 수혜주와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 금리 인하 수혜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의 전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보고서로 한 8월 달쯤부터 7, 8월쯤부터 금리 인하 수혜 섹터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보고서 시리즈로 보여드렸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는 바이오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내구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보여줬었습니다. 산업보고서 내에서 저희가 수혜 섹터들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 그 수혜 섹터를 정리한 부분들도 다시 발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다시 와서 산업보고서 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로는 금리 인하가 되면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그로 인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었던 부분들, 자금이 유통되지 않으면서 실적이 좋지 않거나 그리고 성장성이 좀 어느 정도 할인되던 섹터에서 반등이 세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항상 강세를 지금 보여왔고, 2차전지 종목들도 어느 정도 바닥에 있었던 부분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선별적으로, 그리고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도 좀 이제 선별적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안 오른 섹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섹터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금리 인하 수혜 섹터가 주가가 오를 때 같이 못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과도하다고 이제 보고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좀 내년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풍력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 발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섹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LCOE라고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발전의 내용 연수를 총으로 나눠가지고 실제로 얼만큼의 비용이 드는지를 이제 나타낸 게 LCOE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1년도에서 23년도에 풍력 발전의 발전 비용이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차지를 하는 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균등화 발전 비용, 즉 발전 비용 자체가 좀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로 어느 정도 발전 비용이 내려가게 된다면은 에너지 발전에서 생산되는 비용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신재생 에너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나 풍력 부분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었는데, 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4년도 상반기까지 해상풍력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많이 중단이 되었어요. 근데 그 중단된 원인들이 대체로 보면은 금리 인상, 고금리 기조, 그리고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자금을 끌어와서 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프로젝트들을 좀 지연시키는 원인들이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은 그런 부분에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요소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주가 흐름이 안 좋은 이유들은 대체로 보시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좀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별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설비 용량 추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민주당이 당선을 했을 때 분명히 높은 신재생 에너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확연하게 보입니다. 근데 트럼프 시기가 2017년부터 해서 2021년 시기이긴 한데, 트럼프 시기에도 성장률을 보시면은 역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 6% 정도? 원래 같은 경우에는 한 8%, 10% 정도 나오는 수준이었지만 6% 정도로 성장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역성장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을 또 보시게 되면은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로 좀 오히려 23년도, 24년도보다는 성장률이 높다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설치를 안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좀 과도하게 해석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봐도 발전 비용 부분에서도 풍력 발전과 관련된 발전 비용이 가장 싼 발전 비용으로 보시면은 풍력 발전이 가장 싼 발전 비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이나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 가스나 이제 석탄, 석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가장 싼 발전원은 풍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미국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처럼 발전을 공공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민간업자들 입장에서는 발전 비용이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풍력 발전일 수밖에 없고,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 보조금이 좀 철폐가 되고 IRA법 관련해서 AMPC 보조금이 좀 줄어든다고 했을 때 타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성장률엔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추세에서는 큰 타격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좀 급격히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17년도, 18년도, 19년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성장한 부분들이 있고요. 20년도부터는 더욱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설치량이 늘어나고 또 관심도가 또 집중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20년도부터 해서 성장을 했지만 그 부분이 20년도에 코로나 시기에 주가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것이냐라고 봤을 때도 그렇다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빠져야 되지만 이 주가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수준이어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이제 본격화될 거고, 그와 관련해서도 그 중단되었거나 지연되었던 프로젝트들이 또 다시
재개가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CS 윈드 같은 해상 풍력 그리고 육상 풍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아직은 오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좀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들이 있는 게 저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원래 삼강 M&T라는 이제 회사였는데 이때 당시에는 오히려 조선업 쪽으로 납품하는 비중들이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선업과 같이 이제 움직이는 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좀 보면은 주가가 CS 윈드처럼 좀 명확히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해상풍력 관련된 하부 구조물을 분명히 한다고 이제 사업에서 시작이 되고 그와 관련 납품들이 좀 나타나면서 20년도에 같이 이제 올랐었고 그런 부분에서 유동성 때문에만 오른 부분이다라고 봤을 때는 주가가 빠져야 하지만 그 주가가 유지되는 부분이 있어서 SK 오션 플랜트도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가 일어나고 대만 쪽에서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면은 해상풍력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좀 재개가 될 거고 그 부분에서 또 다시 주가나 실적이 또 받쳐주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오를 만한 요소는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올해 시장과 내년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만한 부분들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섹터인데 금리 인하와 관련된 섹터 내에서 풍력 발전이 실제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게 내년 후 내후년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보실 만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겠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직접 이게 맞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단하시는데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저희 또 산업보고서에 올려놓았으니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오셔서 산업보고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